옛 부천문화원이 송내 어울마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소사역과 대곡역을 잇는 복선 전철 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평창군에 30년 만에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평창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부분 개통됐습니다. 포항시가 2016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추억에 남을 겨울방학을 위해 올겨울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도심에서부터 서울 근교와 강원도까지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옛 부천문화원이 송내 어울마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송내 어울마당은 부천시 최초의 복합 문화시설로 부천문화원을 비롯해 6개 시설이 입주했습니다. 송내 어울마당이 지난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내 어울마당은 지어진 지 35년이 된 옛 부천문화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건립한 시 최초의 복합 문화시설로 소사구 송내동 4,3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부천문화원을 비롯해 부천예총과 송내도서관, 소사시민학습원,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6개 시설이 입주했으며 교육과 상담 공간은 물론 전시관과 소공연장, 카페, 쌈지공원 등도 갖췄습니다. 시는 송내 어울마당이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이자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소사구 지역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울마당은 여러 기관이 기둥을 이루고 한마음으로 어우러진다는 의미의 동네 문화 사랑방으로 지난 7월 소사 어울마당을 시작으로 최근 송내 어울마당이 개관했고 내년 9월에는 도당 어울마당이 문을 열 계획입니다. 소사역과 고양시 대곡역을 잇는 복선 전철 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지하철 1호선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소사 대곡 구간이 단 16분으로 단축되는데요. 2020년 말에는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사 대곡 복선 전철 사업 기공식이 지난주 고양시 대곡역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시와 고양시 관계자 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경기 서부권 시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소사 대곡 복선 전철은 경인선 소사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경의선 대곡역을 연결하는 길이 18.36km의 노선으로 부천에는 원종역이 신설됩니다. 북쪽으로는 경의선과 남쪽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소사 원시선을 통해 서해선과 연결되며 서울 지하철 3, 5, 7,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 개통 시 하루 2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의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며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시는 소사 대곡선이 개통하면 부천에서 고양은 16분 만에, 고양에서 안산도 41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며 부천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구 폐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구 폐지 조례가 부천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자문단이 위촉됐고 시민 불편 해소 대책반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자문단이 구성됐습니다.
자문단은 지방행정과 자치 분야 전문가와 관련 학과 교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와 조사, 자료 수집은 물론 관련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의견을 제안하는 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문 범위는 운영에서 조직 개편, 청사 대책, 시민 불편 대책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로 자문 결과는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 대책 TF팀도 최근 운영에 들어갔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각종 시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체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구 폐지 조례가 부천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3개 구청을 폐지하고 시, 구, 동 3단계의 행정구조를 시, 동 2단계로 개선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청소, 재난 등의 행정 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2개에서 5개 동을 묶어 하나의 권역을 만들고 권역마다 행정복지센터를 두는데 이는 기존의 동주민센터와 함께 시민 밀착 행정을 펼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매년 부천의 겨울을 뜨겁게 달구는 놀이가 있죠. 바로 얼음썰매입니다. 올해도 부천시 곳곳에 얼음썰매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신나는 얼음썰매와 함께 겨울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공원 얼음썰매장이 지난 24일 개장했습니다. 이곳은 겨울에 가동을 멈춘 중앙공원 분수대 연못에 물을 가두어 만든 자연결빙 썰매장으로 썰매장 옆에 바람막이 쉼터를 조성해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공원 썰매장은 입장료와 썰매 대여료 모두 무료인데다 접근성이 좋아 지난해에도 약 2달간 15,000여 명이 이용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정동에는 추억의 논 썰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정 휴먼시아 3단지 옆 6천여 제곱미터 논을 얼려 만든 곳으로 제법 규모가 커 수도권 최대의 논 썰매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썰매 대여료는 2,000원이며 운영 수익금 전액은 독거노인 돕기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돼 신나게 썰매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강 일동에도 얼음 썰매장이 운영됩니다. 수주 어린이공원 뒤편 밭을 얼려 만들었으며 썰매 대여료는 1,000원입니다. 단 고강일동 얼음썰매장의 경우 진입로가 농로인데다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썰매장은 2월 중순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시는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에 30년 만에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평창군 용평면에는 최신 디지털 영화관 해피700 평창시네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평창읍에 있던 영화관이 사라지고 무려 30여 년 만에 새롭게 조성된 극장인데요. 평창 군민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최신 영화를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영화관이나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없는데요. 지역에 지금 없는 문화생활을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영화관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설계를 시작으로 총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평창시네마는 2개 상영관을 가진 멀티플렉스 디지털 영화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5편가량의 최신 영화를 상영할 예정인데요. 넓고 편안한 좌석과 입체 사운드 등으로 최상의 영화 상영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작년에는 강릉이나 원주 같은 데 가서 직접 멀리까지 가서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우리 마을에 이렇게 영화관이 생기니까 정말 편리하고 또 값도 싸게 이렇게 팝콘도 먹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해피700 평창시네마는 비영리법인인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합니다. 작은영화관이란 문화적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가하는 사업인데요. 관람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관람료는 일반 영화 5,000원, 3D 영화 8,000원으로 시중 가격의 50% 수준입니다. 개관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열렸는데요. 22일과 23일 양일간 평창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최신 작품인 대호, 포켓몬스터, 스타워즈 등을 무료로 볼 수 있어 인기가 높았습니다. 평창 시네마가 생겨서 여기 새로운 영화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영화도 보러 오고 여기가 딴 데보다 싸니까 집도 가깝고 자주 올 것 같아요. 평창군은 해피700 평창시네마 개관을 계기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많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단체를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웃집에 친한 친구를 보러 가듯이 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문화공간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위상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에 30년 만에 생긴 영화관 해피700 평창시네마입니다.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착한 영화관이기도 한데요. 해피700이라는 이름답게 많은 평창 군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평창군은 향토 대표 음식 시식평가회를 열고 음식 발굴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3일 박림면 복지회관에서 용역을 통해 개발하거나 발굴한 향토 대표 음식의 시식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읍면별 대표 향토 음식 8선은 평창읍의 평창복삼, 미탄면의 600마지기 밥상, 박림면의 더덕 한상, 대화면의 장날 묵국밥, 봉평면의 콩갱이 메밀국수 메밀탕면, 용평면의 700 감자탕, 진부면의 송어봉 오리탕, 대관령면의 황태 보풀하기 골동반으로 이번 시식평가 결과에 따라 향토 대표 음식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군은 대표 향토 음식과 지난 11월 개발된 올림픽 특선 메뉴 10선 요리에 대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조리법 등 전수교육 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판 업소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경영 컨설팅 등 지원과 홍보로 평창군 명품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강원도가 주관한 2015년도 시군 관광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평가반을 구성해 도내 18개 시군이 추진한 관광시책을 진단했는데요. 평창군은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국내 해외 마케팅 추진, 관광자원 개발 등 총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군이 추진한 관광사업 중 시날류 문화를 활용한 일본 마케팅, 중국 현지 SNS를 연계한 겨울 여행 상품 개발 등의 해외 마케팅 사업이 평창 관광의 홍보 영역을 넓혔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창군은 관광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책을 연구해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해 군민 중심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은 관내 출산율 향상과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9개 사업에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을 전개했는데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구 187명에 각각 한 자녀일 경우 100만 원, 두 자녀에 200만 원, 세 자녀에 300만 원 등 자녀 1명당 100만 원씩 추가 출산 축하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군에서 출생한 모든 출생아 총 851명에게 월 3만 원 이내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생 자녀 80여 명에게 고교 학비를 지원하고 대학 입학생 5명에게는 100만 원씩 입학금을 보조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민 늘리기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2016 대관령 눈꽃축제가 대관령 횡계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2배로 넓어진 축제장 위에서 다양한 겨울놀이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초대형 눈 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관령 눈꽃축제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강소라 리포터가 설명해 드립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2016년 대관령 눈꽃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의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대관령 축제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돼 한층 더 다양하고 규모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눈꽃 축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연도가 이제 1993년도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또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볼거리, 즐길거리, 그다음에 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올해는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규모 면에서부터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2배 넓어진 축제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2018 동계올림픽 종목을 미리 체험해보고 가족, 연인과 함께 신나는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지금 넓어졌거든요. 그 행사가 넓어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김덕수 사물놀이의 연희, 겨울 연희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3일간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몽길과 선자령 트레킹 그 코스도 저희가 지금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우리 지금 클라이밍,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암벽 등반, 그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즐겁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올해 대관령 눈꽃축제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함께하는 겨울 연희, 그리고 어몽길 대장과 떠나는 선자령 트레킹 코스 등이 벌써부터 큰 인기고요. 대관령 눈꽃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알몬 마라톤 대회 역시 올해는 이봉주 선수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한편 아름다운 눈 조각 감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축제의 규모가 커진 만큼 눈 조각 역시 풍부해졌는데요. 24회 대관령 눈꽃축제를 기념하는 하나의 주제 아래 이야기가 있는 눈 조각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의 정취와 낭만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에 저희가 이 축제장만 적어가지고 제2축제장, 제3축제장을 계속 늙어가면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2028 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평창군은 대관령 눈꽃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24회 대관령 눈꽃축제는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관령 횡계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대관령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겨울의 정취를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올겨울 대관령 눈꽃축제에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부분 개통됐습니다. 오는 6월 완전히 개통되면 울산까지 32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를 애써 돌아가야 했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포항과 울산 고속도로 53.7km 중 터널 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한 42.2km를 우선 개통했습니다. 포항 울산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착공해 총 공사비 2조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 사업으로 6월 완전 개통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포항에서 울산까지 통행거리가 기존 74.5km에서 53.7km로 단축되고 통행 시간은
60분에서 32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물류 비용 역시 연간 1,300억 원가량 절감되고 포항과 경주, 울산을 잇는 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열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현장에서 가진 포항시정 시무식 현장 함께 보시죠. 포항시는 4일 형산강 조정 경기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2016 우리시 역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보를 53만 시민과 함께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의 하이라이트는 형산강 물길 따라 나가자 바다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상 퍼레이드였는데요. 포항시 공무원들은 소형어선, 크루즈, 해병대 IBS 등 80여 척의 선박에 승선해 수상 퍼레이드를 펼치며 환동의 중심 창조도시 도약을 위한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기초질서입니다. 포항시는 2015년부터 기초질서 지키기와 클린 포항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캠페인 현장 함께 보시죠. 포항 시민으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우! 살기 좋은 포항, 살고 싶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53만 시민들의 노력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현장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창조도시 포항은 시민의 힘으로 만듭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캠페인이 펼쳐졌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도시 포항. 희망찬 도시 포항이 또 한 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1등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캠페인을 위해서 54만 포항 시민 모든 분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오늘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의 날인데 지난 1년 동안 그 시행한 그 결과를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캠페인 날로 잡아서 오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캠페인은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고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접 나섰는데요. 우리 도시를 더 발전되게 함께 갖고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섰으니 그 효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손에 풍선을 이렇게 막 가득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오늘 어떻게 참여하신 거예요? 오늘 거리 캠페인 한다 그래, 질서 캠페인 한다 해서 오늘 참여하고 싶어서 자원봉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우리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요, 정말 질서 잘 지키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질서도 많지만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음주운전. 예. 그걸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포항 시민이 어떻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같은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미비하고 좀 잘 지켜지지 않은 게 있었는데 오늘 이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선진 포항의 도시 그런 시민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캠페인의 하이라이트, 악습 타파 퍼포먼스가 펼쳐졌는데요. 비양심, 무질서, 불법 투기는 이제 안녕! 양보와 사랑이 가득한 도시로 포항이 다시 태어납니다. 앞으로도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캠페인은 계속된다고 하죠. 지금 배려는 마음의 법이다에서 쭉 설명이 적혀 있는데 네. 어떠세요? 포항 시민으로서 이 포항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서 이만하면 괜찮죠? 아마 포항 시민이시군요. 네. 그럼 본인도 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100점 만점 몇 점이십니까? 110점이에요. 어머, 아니 어떤 걸 그렇게 잘 지키신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잘 지키기도 하고 길거리도 깨끗하고 포항 시민으로서 자부감 느낍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조심합시다. 기초시설을 지켜주세요. 깨끗한 포항 만들어주세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도시 포항. 창조도시 포항은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53만 시민 모두의 약속, 기초질서 지키기. 지금 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 속의 인류도시 포항을 응원합니다. 음주운전 안 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절대 안 되죠. 명품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로 약속해 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이번 주도 강한 추위가 예상되면서 집 밖을 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지는데요. 이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 더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여행 알아보시는 분들, 찾아보니 얼음 축제, 눈꽃 축제 등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뻔한 축제들만 보여 아쉬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겨울이어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따뜻한 남쪽 나라 제주도의 한림공원 수선화 축제입니다. 이 제주도 한림공원 수선화 정원에는 겨우내 피어난 10만 송이에 달하는 금잔옥대 수선화와 제주 수선화가 이 따뜻한 생명의 약동을 알립니다. 혹한의 겨울을 견뎌 수줍게 피어난 수선화의 초연한 모습과 은은한 향도 함께 느낄 수 있는데요. 이 한림공원 수선화 축제는 올해로 7회를 맞이하며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한림공원은 1971년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전통 가득한 이곳 한림공원에서는요, 수선화 정원뿐만 아니라 총 9가지 테마로 제주도의 다양한 환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열대 식물원, 야자숲길, 협재 쌍용동굴, 그리고 분재원, 민속마을,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사파리와 조리원까지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다양한 동식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추위를 피해 이곳 남쪽으로 오신다면 한림공원 들리셔서 즐거운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금연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계획만 세워놓고 3일 만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금연센터를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연 계획 세우신 분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